자, 제일 먼저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죠? 자, A 열너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1로 조정해 줘야 되겠죠? 시트 2번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트 3번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시트 3번은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으로 바꿔치기 해야 되겠죠? 명칭을. 시트 2번은 제2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고요. 시트 1번은 제1작업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겠죠.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제1작업을 전체 선택해서 뭐로 바꿔야 돼요?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야 되겠죠? 굴림으로. 그 가운데 정렬해야 되겠죠? 가운데 정렬.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그러면 어디냐면은요, C 드라이브. 내 컴퓨터에 가시면 시스템 C 드라이브라고 있을 거예요.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찾으셨어요? 더블 클릭하고 길버드 ITQ 마스터 2007이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C 드라이브 안에. 그렇죠? 더블 클릭하고 ITQ 엑셀 가서 더블 클릭하고 시험장 따라하기. 가면 홍길동 씨 거 있을 거예요. 예, 더블 클릭하세요. 자, 보세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A 전체 선택했죠. 여기 제 거 보세요. 컨트롤 C 복사했죠. 그 다음에 북1 찾았죠. B 네 번째다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일이나 계약 만료일이나 총 급여는 어때요? 너비가 안 맞으니까 너비를 좀 조정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견무지도 좀 더 넓히고 계약일도 더 넓혀야 밑에 급여가 두 번째로 많은 사람 이게 괜찮잖아요. 그렇죠? 여기 너비를 좀 조정해 주셔야 된다고. 총급여 있죠? 총급여. 계약 만료일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계약 만료일하고 총급여 알맹이 답이 써있는 거 선택하고 지우시고, 근무지 경주 지우시고, 여기 54,700원 5.3 지우시고, 김나라 지우시고. 여기는 지금 1, 2, 3, 4, 5, 6번 답 쓰는 날이니까 지우시라고. 자, 지우셨어요? 자, 그 다음 여기 55,000원서부터 55,000원까지 블럭 잡으세요. 급여 시간당에 보면 녹색 줄이 쭉 가있죠? 그 숫자들 돈 표시하는 거 55,000원에서 밑에 55,000원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홈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저 홈 누르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 규칙 지우기. 하셨어요? 네. 어디? 여기 급여 시간당 밑에 보시면 숫자가 55,000원서부터 밑에 8개 숫자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녹색 줄이 가 있잖아요. 녹색 줄 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울 거라고.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워도 상관없어요.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또 하려면 힘들겠죠? 몸서리 칠 것 같아. 그렇죠? 자, 저장 누르세요. 저장. 다른 이유로 저장이라고 뜨나요?
저장 버튼 어디인지 찾으셨어요? 오피스 한치 눌러서 저장하시면 돼요. 아니면 저 상단에 저장 아이콘이 있으니까 누르시면 되고요. 누르셨죠? 그러면 라이브러리 문서 보여요? 왼쪽에? 라이브러리 문서 클릭하면 IHQ라는 폴더가 있나요? IHQ라는 폴더 찾으셨어요? 더블 클릭하고 이때 파일 이름을 쓸 거예요. 2015-1012 2015-1012 오늘 날짜 2015-1012 빼기 홍길동 2015-1012 2015년 10월 12 빼기 홍길동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2015-1012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보일 거예요. 함수란 수학적인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미적분함수 그게 함수가 아니고 엑셀에서의 함수는 기능이다. 이게. 합계를 구하는 기능. 평균을 계산하게끔 평균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라? 그런 기능을 평균 구하는 기능을 호출하자. 이게 호출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평균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다? 평균 구할 줄 아는 애를 데려다 놓고 엑셀 네가 평균 좀 계산해 봐라 하고 명령을 걸면 걔가 알아서 계산을 하더라 이거지. 데이터가 10만 개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합계를 구하고 그걸 10만 개로 나눠서 평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 계산하는 기능을 부르면 된다. 이게 평균 계산하는 구하는 기능을 부르면 된다. 예.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삼각함수, 미적분함수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떤 엑셀 시험에도 사인, 코사인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저도 몰라 이제 까먹어서. 그걸 왜 배웠는지. 탄젠트?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다는데 전 몰라요. 미적분 같은 건 말로만 들었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전에 전설 따라 삼천리에 있었던 이야기야.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의된 이름 근무지를 사용하여 근무지가 서울인 근무시간의 평균을 구하고 소점이 한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sumif라는 기능이 있고 count-if라는 기능이 있대. 함수가 얘들을 불러가지고 해주면 된다 이거지. 우리가 어떤 음식을 찜을 찔려고 그러면 찜통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찜통이란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찜통이라는 기능은 뭐 하는 거야? 뭐를 쪄먹는 거야. 고구마를 찌든 감자를 찌든 뭐를 찔 때 쓰는 게 찜통이야. 프라이팬은 뭐고, 솥은 뭐고, 냄비는 뭐고, 다 기능이 있죠. 그럼 이거 알려줘. 이번은 프라이팬을 갖고 하세요. 이번에는 솥을 이용하세요. 냄비를 이용하세요. 국자 2개를 쓰세요. 젓가락만 쓰세요.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럼 그거 갖고 하면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얼마나 어렵길래 저 인간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자, 계약 만료일서부터 한번 봅시다. 계약일이 어디 있대? 계약일이 옆에 있네. 2014년 7월 20일이 계약일이래. 맞죠? 그러면 그 계약일에다가 저 앞에 가면 관리번호가 있어. 관리번호. 지난 시간에 한 건데 한번 더 해보자고. 관리번호가 있는데 맨 뒤에 숫자가 2인이 3인이 있거든.
요 2를 더할 거야. 그런데 요 2에다가 30을 곱하고 12를 곱해.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고 1년에 12달이니까 앞에 뒤에 2로 끝났으니까 2해지 2해. 360일, 365일 2번. 그러니까는 계약일이 2014년 7월 20일이니까 2016년 7월 얼마가 되겠지. 요 3이니까 뭐야? 그러니까 3년 후가 되겠다. 이거 3년 후가. 그럼 2016년 12월 얼마가 되겠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해보는 거야. 는 엑셀은 무조건 는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계산하라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는 쓰고 나면은 계약일이 지의 네 번째죠. 그러니까 지의 4라고 써도 돼. 이렇게 지의 4라고 써도 되는데 대문자로 쓰던 소문자로 쓰던 상관이 없고, 쓰기 싫으시면 그냥 걔를 찍어. 아, 지4가 아니라 지5네. 2014년 7월 20일이라고 하는 내 왼쪽에 있는 계약일 있지 않습니까?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가도 돼. 키보드를 왼쪽 방향으로 착착 갔더니 글셀로 가. 안 가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클릭하면 되지. 근데 클릭하려고 했더니 클릭이 안 돼. 그러면 뭐 옆에 거 클릭하고 옆으로 와도 되고, 밑에 거 클릭하고 위로 올라와도 되고, 위에 거 클릭하고 내려와도 되고, 아니면 지에 5라고 직접 써도 되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더하기. 책에 더하기라고 써 있으니까 더하기. 자, 왼쪽에 보면 관리번호가 있는데, 관리번호가 몇 글자인지 몰라도 하여튼 제일 오른쪽 한 글자를 잘라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오른쪽에서 자르는 기능이 right라는 함수를 쓰는 right. right. left 그럼 왼쪽 거, right 하면 오른쪽 거. 그럼 right. R-I-G-H-T. 다 쓰기가 귀찮으시면 R을 딱 찍는 순간 R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쭉 보이는데 아직은 많아. 그럼 I 하나 더 써봐. RI. 그러니까 바로 두 개밖에 안 나오네 이제는. RI. 자, right가 있고 right B가 있는데 요 right라는 거를 선택하면 되죠. 얘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요 안으로 슉 들어가요. 본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right 괄호 열고 하고 써야 돼 직접. 근데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꾸역꾸역 다 쓴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어떤 명령을 쓰는 거잖아. 명령.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메시지를 쓰는 게 아니라 명령을 쓰는 거거든. 명령을 쓸 때는 보통 첫 글자를 누르면 첫 글자로 시작하는 명령들이 쭉 보여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RI까지 쓰고 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탁 완성이 돼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 왼쪽에 있는 관리번호니까 B 다섯 번째잖아. 그러니까 B의 다섯 번째를 클릭해도 되고, 클릭하기 싫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 B 다섯이라고 쓰면 되고. 왜 뭐라고 써있냐면 밑에 문법을 보세요. 문법이 right 함수는 괄호 열고 어떤 글자를 선택하는 거래. 글자 텍스트. 그리고 컴마 몇 글자 잘라올 거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몇 글자? 한 글자. 그럼 괄호 닫아야 돼. 저 앞에 있는 코드 중에 관리번호가 있잖아요. 뭐뭐뭐 대시 2, 뭐뭐뭐 대시 3 있었잖아요. 그 코드 번호, 그 관리번호에서 오른쪽에, 라이트 오른쪽에서 컴마 1, 한 글자를 잘라라 이거야. 잘라라. 그 다음에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곱하기 30 곱하기 12 하래. 더하기 표시는 이거고 빼기 표시는 이거고 곱하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별표처럼 되어 있는 거. 나누기는 요거고. 수학에서 곱하기 나누기하고 좀 달라요.
우리 컴퓨터에서 곱하기는 사실은 저 그림이 아니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쓰는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육각으로 쓰는 거야. 요렇게 쓰는 게 곱하기예요 본래는. 근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곱하기가 오각형으로 나오더라고, 별표처럼. 그래서 별표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별표가 아니라 뭐다?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리스크. 곱하기 요거예요. 나누기는 똑같아요. 그럼 왜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이렇게 해놨을까 이거야. 우리 x 쓰면 곱하기잖아. x 이렇게 쓰면 어디 갔어 이렇게. 근데 보세요. 4 곱하기 5는 그러면 4 곱하기 5는 하고 읽어드리는데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w, x, y. 이건 뭐라고 읽자면 w 곱하기 y라고 안 읽거든? w, x, y라고 읽지? 근데 똑같이 생긴 x인데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곱하기라고 읽고 어떨 때는 그냥 x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속풍 달리니까 곱하기는 이렇게 바꾸자 이거야. 혼동되니까. 문맥을 통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읽어야 되니까 곱하기를 나누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치면 계산이 나와요. 엔터 치면 계산이 나오고, 얘를 고치고 싶으시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다 F2번 키 눌러도 고쳐져요.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셀에다 놓고 F2번 키 누르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계약일 날짜에다가 왼쪽에 있는 코드에다가 관리번호에 있는 한 글자를 잘라서 30을 곱하고 12를 곱했죠. 그 곱한 거를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죠. 그런데 라이트는요, 글자로 만들어요, 결론이. 그럼 저 앞에 대시 2였는데 2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2가 아니라 글자 2예요.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방금 전에 이렇게 잘린 거라고, 글자로. 그래도 숫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두 개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 왼쪽에 두 개 잘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빼기 2가 되니까는 마이너스 2를 곱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한 답이 나오겠죠. 만약 세 글자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2라는 글자가 되는 거죠. 1 빼기 2는 숫자의 글자예요. 이게 글자처럼 보여? 숫자처럼 보여? 헷갈리죠? 하여튼 간에 우리는 2만 잘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 계산해야죠. 그럼 또 계산해야 되잖아. 또 계산하는 게 귀찮아.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 수검자가 60만 명이야. 근데 이 사람의 총점을 계산하래. 평균을 계산하래. 근데 60만 명이니까 60만 번 계산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비현실적이죠. 생각해보세요. 능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수검자가 60만 명이니까 60만 번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안 하고 가는 게 나아. 어떻게 60만 번을 계산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점에 보면 마우스 엑셀의 셀을 선택을 하면은요, 오른쪽 귀퉁이 밑에 오른쪽 밑에 점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점 클릭하면 여기 오른쪽 끝에 점이 있거든. 제가 여기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점 이렇게. 얘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내려가시면 돼. 쭉 내려가시면 돼. 그럼 자동으로 계산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선이 깨졌어. 선이 깨졌다고. 중간에 굵은 줄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상한 아이콘이 하나 생깁니다. 걔를 클릭해 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 라고 하셔야 돼. 꼭. 그래야 선이 안 깨지고 데이터만 들어간다 이거.
서식 없이 채우기 해가지고,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선을,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얘가 지금 2016년 7월 9일 계약 만료일이 계산됐는데, 얘는 셀 위에가 굵은 줄이잖아요. 계약 만료일이라는 이 글자, 밑에 있는 날짜는, 아래는 얇은 줄이지만 위에는 굵은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굵은 줄이 위에 다 치고 올라가거든. 그럴 때 서식 없이 채우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굵은 줄이란 서식이 빠지고 데이터만 들어간다 이게. 하셨어요?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아서 아직은 헷갈리고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총 급여로 넘어갑니다. 총 급여. 총급여는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써있어요. 총급여는 급여시간당 곱하기 근무시간 곱하기 20 곱하기 비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놈의 비율이 서울 근무자는 1이고 아니면 1.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 계산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은 1이고 그 외에는 1.1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는 if라고 써요. 는 if 뭐라고? 근무지가 서울입니까? 물어봐요. 그래. 그러면 1이고 아니야. 그럼 1.1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뒤에 해설도 자세히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너 남자니? 그래. 아니야. 둘 중에 하나죠. 너 20세 이상이니? 그래. 아니면 아니야 이거죠.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21살입니까? 22살입니까? 23살입니까? 100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너 초등학생이야? 그래. 아니야. 둘 중에 하나. 너 근무지가 서울이야? 맞아. 틀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너 12살이야? 맞아. 틀려. 너 12살 이상이야? 맞아. 틀려.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논리적이라는 게 논리적. 컴퓨터는 물품을 구매했는데 구매 방법이 현금 지급입니까? 예, 아니요. 이거죠. 카드 지급, 카드 결제입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죠. 항상 둘 중에 하나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요 비율은 요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는 급여 시간당 여기 있네. 55,000원. 그렇죠. 곱하기 근무 시간 곱하기 20일 한 달에 20일 근무한다고 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1이냐 1.1이냐 이거죠. 맞죠? 여기다 써야 돼. if 가로 열고 너는 안 쓰지. 너는 제 앞에 썼으니까 너는 빼고 쓰는 거지. 근무지가 어느 거야? 근무지가 요거죠. 요거 경주 여기 이 자리 H 5번째 셋. 야 니가 서울이니? 라고 물어야지. 서울이니? 물어봐야지. 그러면 컴마 뭐야? 그래 나 서울이야. 서울이면 어떻게 하게? 1이야. 서울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하게? 1.1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무작정 외우시는 것보다는 우리 생활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 이번 토요일날 놀러가는데 근데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제주도로 놀러 간대. 그래서 이번에 놀러 가는 데가 제주도야? 물어봤는데 맞아 아니야 이거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답은 이제 엔터 치면 답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보여드리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당 급여에다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에다가 한 달에 20일 계산하고, 이 사람이 서울 근무자라면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지만 지방 근무자는, 서울 근무자가 아니면 10% 더 주겠다고. 10% 더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1이니까. 예. 그런데 이게 뭐야? 왜 소수점이 나왔을까? 소수점이 나오면 되나요? 제가 이게 우리 기존에 있는 답을 지운 거죠. 여기다가 복사했던 거를. 이때 쉼표살 눌러주면 돼요. 쉼표 스타일. 저 위에 쉼표 스타일. 그럼 알아서 소수점 이하가 사라지면서 오른쪽 벽에 쫙 갖다 붙을 겁니다. 그럼 얘도 자동 채우기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계약 만료일 하면서 자동 채우기 했었죠? 더 좋은 건 뭐냐면요.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아까 계약 만료일 따로, 총급여 따로 하지 말고 각각 계산했지 않습니까? 얘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요,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리고 뭐 하면 돼? 자동 채우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서식 없이 채우기 했더니 얘들이 문제가 생겼죠? 아까는 제가 뭐 했어요? 소수점 이하가 나온 거를 쉼표 스타일로 찍어줬으니까 됐는데, 얘는 소수점 이하가 나오는 자리거든. 왜? 1.1을 곱했으니까. 1.1을 곱하다 보니까 소수점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다시 블럭 잡아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돼요. 아까는 날짜니까는 여기다가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큰일 나지. 보세요. 얘도 쉼표 스타일 클릭하면 이상한 거 나오거든. 그럼 막 이렇게 망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컨트롤 1번 엄지손가락 컨트롤, 검지손가락 숫자 1,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1번, 컨트롤 키 왼손 엄지로 누르고 왼손 검지로 숫자 1번 누른다고. 그러면 컨트롤 1번 누르면 여기에 날짜라고 있거든. 날짜 가서 확인하면 날짜로 다시 돌아 나와요.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을 배우신 거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배우시기 때문에 엑셀을 꾸미는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블럭 잡아서 너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너는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해, 작게 해, 글꼴을 굴림으로 해, 맑은 고딕을 궁서로 해. 이거는 알거든. 엑셀 시간에 블럭 잡아가지고 얘 오른쪽 정렬하세요. 얘는 글꼴을 궁서로 하세요. 얘는 글꼴을 빨갛게 하세요. 이런 거는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난 태어나서 컴퓨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아래 한글을 보통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엑셀에는 엑셀스러운 꾸미는 기능이 많아요. 엑셀스러운 게. 아래 한글에 없는 엑셀에만 있는 특이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1번 누르면 나와요. 자, 하셨어요? 자, 그 다음 거. 자, 수식 가보세요. 수식. 저 상단에 수식 탭 가보세요.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탭이 있을 거예요. 수식 가보세요. 가셨어요? 중간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는 이름 관리자라는 거 항목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누르세요. 그 근무지라고 있는 거 있나요, 혹시요? 그럼 얘 선택하고 삭제해버리세요. 삭제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복사해서 붙이는 바람에 근무지라는 이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얘를 삭제하고 연습해야 돼. 만드는 연습을.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면 여기 이름이 뭐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아까 그거를 선택하고 삭제한 것 뿐이에요. 만들 줄 알아야 되니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삼 번 문제는 여행 안내, 급여, 시간당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조건은 입력을 하고, 입력대로 확인하면 되고, 반올림하고, 100원 단위까지 구하래요. 이때 라운드 함수를 쓸 거고요. 이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좀 앞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있는 거 갖고 하지 말고 요거 갖고 해라 이거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가 있죠. 여기 여행 안내 하나 둘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이때 시간당 급여액이 여기 있잖아요. 55,000원, 54,000원, 55,000원 있죠? 요거에 대한 평균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평균을 계산하면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반올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게 아니라 100원 단위까지 구하래. 1, 10, 100원 단위까지 구하니까는 10원짜리 단위에서 10단위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100단위까지 나오게 하라는 것 같아요.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는 말은 5,300원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5,320원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10원 10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단위까지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올림을 하면 어른들은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첫째 자리까지 해서 첫째 자리까지만 보이게 하세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올림, 올림, 내림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반올림은 라운드죠. 자, 올림은 뭐냐면 라운드 업이에요. 내림은 뭐냐면 라운드 다운이에요. 반올림은 라운드고요. 함수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라운드 반올림을 하시오. 함수는 라운드입니다. 그러면 라운드 반올림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운드 업은 뭐다?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이런 거죠. 자, d-average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d-average 함수는 지금까지 시험에 거의 98% 이상이 나와요. 이 d-average라는 함수는 매 시험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경우에 d-average가 안 나오면 d-average와 비슷한 다른 게 나와요. 이와 비슷한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11가지가 있는데 11가지 중에 꼭 뭐가 나오는데 그 중에 d-average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반올림을 계산하는 것까지 끼워서 문제를 내기가 좋거든.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끝이야. 근데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소수점 이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반올림이나 올림이나 내림을 끼워주거든 문제에다가. 그럼 문제가 재밌어지지. 달랑 함수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2개를 쓰게끔 하는 게 시험의 추세예요. 최대 3개까지 씁니다. 함수를 최대 3개까지 결합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3개까지예요. 4개를 함수 연결하는 건 없어요. 우리 시험에는 엑셀 시험 중에는 함수가 서로 다른 4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대가 3개예요. 어떤 건지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먼저 d-average부터 해볼게요. 라운드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는
라운드, D 에버리지는 DA라고 쓰니까 있네. 찾으셨어요? D 에버리지 찾으셨어요? D 에버리지는 뭐냐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서 평균 구하는 거래요. 그럼 Dsum은 뭘까? Dsum?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 있는 합계 구하는 거예요. Dmax는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똑같아. 방법이 똑같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Daverage 함수 선택하고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뭐라고 떴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Daverage를 우리가 골랐어요. 그렇죠? Daverage 함수는요,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디냐 묻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관리번호라는 글자부터 시작해서 근무지까지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오른쪽에 계약 만료일이나 총급여는 블럭 안 잡아도 돼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차후에 계산한 거잖아요. 1번 문제, 2번 문제니까 계산을 나중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리번호부터 근무지까지는 원데이터죠. 원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블럭 잡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래 13번, 14번을 빼고 다. 그게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컴마. 뭐의 평균 구하는 거예요? 급여 시간당 이거 시간당 급여 계산하는 거죠. 이거의 평균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급여 시간당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세요. 항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셨습니까? 클릭하시고 났는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우리 책도 똑같이 해놨네요. 간혹 급여 시간당 2의 네 번째 셀 대신에 4라고 쓰는 경우도 4. 숫자 4. 왜? 관리번호가 첫 번째고 업무 구분이 두 번째고 이름이 세 번째고 시간당 급여가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항목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래서 4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클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컴마. 이번에는 크리테리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란 말이거든요. 이번에 조건이 뭐였어요? 여행 안내를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균. 그러니까 여행 안내라는 글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근데 여행 안내를 클릭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안 되고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입니다라고 블럭을 잡으세요.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라고 블럭 잡으세요. 자, 여기서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Dsum이 있고요, Daverage가 있고요, Dmax가 있고, Dminimum이 있고, Dcount가 있고, DcountA가 있고, 나머지 기타 등등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5개가 더 있는데 얘는 빼고. 예. 자, Daverage 함수 쓰고요.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었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뭐였어요? 전체 범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통 계산을 하면은요, 알맹이만 계산해요. 알맹이만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 55,000원, 72,000원, 80,000원, 55,000원까지 요 숫자들만 블럭 잡는다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반드시 항목의 이름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 항목의 이름까지. 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항목의 이름까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면 필드가 나왔어요. 필드는 뭐였냐면 시간당 급여의 평균 계산하다 그랬죠? 뭐를 계산할 거냐, 뭐에 계산할 거냐 이거야. 근무 시간의 평균을 계산할 건지, 총급여의 평균을 계산할 건지, 계약 만료일의 평균을 계산할 건지, 시간당 급여가 얼마 되는지, 시급이 얼마인지 이걸 평균 구하는 건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 이거지. 그게 항목, 그래. 필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크리테리아가 나와 있어요. 크리테리아. 이건 우리말로 조건이에요.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조건은 반드시 항목 이름이 뭐냐라고 꼭 두 개를 블럭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IT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시간당 급여 평균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블럭 잡아야 돼요? C의 4번째, C 6번째죠. 이렇게는 떨어져 있죠. 그럼 못해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IT 컨설팅은 업무 구분이라는 글자랑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못 구하고요. 딴 데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 써줘야 돼. 어디다 다른 데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직접은 못하니까 업무 구분이 IT 컨설팅이라고 여기다가 밑에다 써야 돼. 블럭 잡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라고 밧줄 붙어 있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오케이 블럭 잡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떨어져 있는 조건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IT 컨설팅의 업무 구분에 대한 평균을 구하셔. 이거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행 안내가 딱 이렇게 블럭 잡는 거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엔터를 치면은요. 평균이 나왔어요. 평균이. 여기서 평균이 이렇게 나온 거. 요걸 계산했더니 여기에 답이 얼마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얼마로 해줘야 돼 이거? 이게 지금 소수점이야. 아까 얼마?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 그랬죠?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54,700원이 나와야 되나? 10원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54,700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는 라운드 가로 열고 54,666.666666667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컴마 1 하면 뭐가 돼? 소수점 이하까지 나와라 이거야. 컴마 2 그럼 뭐가 돼? 소수점 두째째까지 나와라 이거야. 여기서 반올림 해라 이거지. 여기서 반올림 해라. 그러면 0은 뭐예요? 컴마 1 하면 소수점 첫째째까지 출력하시오고 컴마 2 하면 두째짜리까지니까 0이라는 말은 뭐예요? 소수점 없이 하시오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은 뭘까?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거야.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려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 계산을 아까 우리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요 계산을 요 함수를 쓴 거죠? 요 함수를 여기다 쓴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디에버리지 함수 쓴 거 있잖아요. 위에 앞에다가 라운드 가로 열고 저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돼요. 요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 직접 써주시면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데이터베이스 디에버리지 함수 썼잖아요. 그 앞에다가 F2번 키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 셀을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에다가 라운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저 끝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숙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라운드부터 쭉 쓰는 거지. 숙달이 되면 잠깐만에 앞에서부터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라운드도 따로 계산해보고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따로따로 해보려고 하나씩 풀어본 거고
둘이 합체하면 되지. 합체하면 돼.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4번 근무지 서울에 대한 평균 근무 시간이래. 자, 근무지. 자, 여기 있네. 근무지 서울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를 제가 색깔을 좀 칠해봤어요. 근무 시간이 있어. 근무 시간이 뭐 여기네. 6시간, 5시간, 5시간 맞죠? 제가 색깔을 5개 이렇게 노랗게 칠해놨는데 요 노랗게 칠한 것들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한번 여쭤봐야지. 평균이란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합이 얼마예요? 6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16이죠. 16을 3으로 나누면 되죠. 여기 6시간, 5시간, 5시간이잖아. 서울이. 그 서울이 3번 나왔으니까 16을 5으로, 3으로 나누면 5시간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문제는 뭐냐면 조건부 뭐예요? 평균이죠? 조건부 평균 맞지 않습니까? 서울 근무자의 평균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문제를 보시면 근무지 서울의 평균 근무 시간을 계산하라고 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사 써야 돼. 정의된 이름. 아까 우리 정의된 건 지우긴 했는데 아까 수식에 가서 이름관리자에 가서 지웠잖아요. 근무지를 지웠잖아요. 근데 다시 만들어 볼 줄 알아야지. 자, 해볼게요.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함수 문제 위에 바로 위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H5부터 H12번째까지를 H5부터 H12번째까지를 근무지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럼 블럭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근무지라고 써야 돼. 근무지. 근데 이거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아우, 위험해요. 자, 보세요. 제가 뭐로 근무자라고 썼어요. 근무자. 그럼 얘를 근무지로 같이 고쳐볼게요. 근무지를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근무자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수식에 가서 이름관리자에 가면 근무자가 아까 잘못 쓴 거잖아. 근무지를 써야 되는데 뭐라고 근무자라고 써놓고 다시 근무지를 한번 고쳤지 않습니까? 근데 근무자를 제거해야 돼. 근무자를 제거하고 나면 근무지만 남지. 잘못 썼으면 어디로 가서 수식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있는 이름 관리자 항목을 클릭해서 잘못된 이름을 삭제하시고 다시 근무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무 시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조건부 평균 함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조건부 평균 함수입니다. 범위를 주고 조건을 주고 평균 구할 범위를 주면 돼요. 에버리지 i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쓰란 말이 없지요. 얘를 쓰지 말고 뭐를 쓰래요? 얘를 쓰지 말고 는 sumif 이거를 뭐로? countif로 계산하래요. 이렇게 하래. 이렇게 세상에 끔찍하게 sumif 나누기 countif를 하래요. 나누기라는 말도 없어. 그 나누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책에 보면은 sum if하고 count if를 이용하래요. 자, sum if가 뭐 하는 거라고요? 뭔진 몰라도 합계 구하는 거예요. count if는 뭔진 몰라도 count 개수 세는 거예요.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된다 그랬잖아요, 평균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울 근무자에 해당하는 평균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sum if에서 뭔가를 계산하고 count if에서 뭐를 계산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다가 sum if부터 계산해 볼게요. 는 sum if 자, 는 sum if 괄호 열었더니 range라는 말이 나오고 그 옆에 criteria라는 말이 나오고 sum range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sum if 괄호 열었더니 바로 밑에 함수에 대한 문법이 나옵니다. 문법. 이 문법을 여러분이 자주 보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외우셔야 돼요. 우리 책에는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우리 책에는요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계산하라고 나와요. 이렇게 어디냐면은 몇 페이지나 볼까요? 55페이지.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식에 가서 함수 삽입을 눌러서 거기에서 수학 삼각함수를 찾고 거기에서 sum if를 찾아가지고 확인을 눌러서 이때 레인지가 뭐고 크리테리아가 뭐고 썸 레인지가 뭐고 각각 어쩌고 저쩌고 해서 확인 누르면 답이 나온다는데 이렇게 갖고는 내년에 봐요.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내년에 본다고. 이렇게는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방법이 제일 쉽다고 써있는 건데 센터나 이런 학원이나 교육장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독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것도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어차피 sum if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sum if 함수가 수학 삼각함수인지 통계함수인지 그것까지 외워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는 sum if 괄호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 fx라고 위에 있죠? 수식 입력줄 위에. 그 옆에 왼쪽에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떠요. 얘가. 이게 더 빠르지 않아요? 아까 함수 삽입 눌러가지고 삼각함수인지 찾아가지고 sum if 하는 것보다는 함수를 제공해 줬잖아. 문제지에서. 그러니까는 쓰고 나서 이거 fx를 누르면 자동으로 함수 뜻이 떠요. 그럼 레인지는 뭐냐? 아, 범위구나. 크리테리아는 뭐냐? 조건이구나. sum range는 뭐냐? 합계 구할 범위구나.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몇 달 걸려요. 더 직접 외우자고. 자, 는 sum if 괄호 열고 레인지가 뭐였냐면 범위라 그랬어요. 범위. 자, 는 sum if 괄호 열고 는 sum if 괄호 열고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구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고 조건이란 말은 뭘까요?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예요? 근무시간에 합계를 계산해서 개수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 동네가 합계 구할 범위예요. 그러면 범위는 어디예요? 범위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서울이죠? 그러면 그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여기가 범위라고. 여기가 경주, 서울, 대전, 서울, 광주, 천안, 대전, 서울 이 8개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딱 블럭 잡았더니 근무지라고 나오네? 근무지라고 나오죠? 본래는 H5부터 H12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얘들 블럭 잡아서 근무지라고 아까 이름 등록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름 정의된 근무지를 사용해서 그랬거든 문제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 썸이프 다음에 우리말로 근무지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블럭 잡았더니 알아서 근무지라고 떴잖아. 컴마 따옴표에다가 서울,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에다 씁니다. 일반적으로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쓰는데, 저기 있는 서울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안 되나요? 서울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안 되나요? 돼요. 서울이라는 글자가 3개가 있으니까 셋 중에 아무거나 클릭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이라고 쓰는 습관도 가져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고 봤더니 김나라 씨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를 클릭해놨는데 부산 근무자가 돼버리잖아, 졸지에. 그럼 또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밑에다 아예 서울이라고 쓰자 이거지, 밑에다. 자, 그 다음 컴마.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에요? 여기. 근무시간 5시간서부터 5시간까지. 얘들 블럭 잡으면 이거죠, 이거. 이게 합계. 서울 근무자의 근무 시간의 합계를 계산한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카운트 이프 계산해야죠? 자, 는 카운트 이프. 이건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는 곧 아까 썸이프 쓴 자리에다가 다시 는 카운트 이프 괄호 열고 그랬더니 레인지 크리테리아 2개 나왔죠? 개수 구할 범위는 없단 말이야. 이때 레인지는 어디라고요?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라 그랬죠? 서울이죠? 서울이 몇 번 들어있냐 개수 세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레인지는 반드시 크리테리아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예요. 우리 반 남자가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면 조건이 남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반 여학생이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은 조건이 여학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범위는 어떻게 돼? 여학생, 남학생이 있는 그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국어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 맞은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면은 90점 이상 맞은 게 조건이 되는 거고,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냐고 물어봤으면 국어 점수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인지가 경주서부터 서울까지고, 컴마 조건은 뭐다? 서울.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쓴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를 보세요. 먼저 보여드릴게. 나누기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눈 빼고 이렇게. 글자를 좀 작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직접 길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합계 구하는 거 썸이프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운트 이프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봤으니까 썸이프 쓰고, 요거 틀렸다. 왜 이렇게 틀렸지? 카운트 이프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무지가, 제가 아까 이걸 뭐 이상하게 따로 썼나봐요. 그렇죠? 얘를 복사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건데 뭐가 이상하게 꼬인 것 같아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한꺼번에 순서에 상관없이 잘 하시는 분들은 따로따로 다 하신단 말이야. 섞으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구분 동작을 해봐야 되거든. 소스 만드는 거 따로,
양념 파는 거 따로, 밑간하는 거 따로, 다 따로따로 배워서 결합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썸이포 따로 계산해보고 카운티포 따로 계산해보고 따로따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얘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된다? 이제 한꺼번에 답이 나오는 거겠죠. 자, 5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5번 문제는 급여가 두 번째로 많은 사람 찾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지금 함수가 뭐뭐 나왔나 보세요. 인덱스, 매치, 그 다음에 라지. 이게 함수 중에서 세 가지를 결합하는 함수가 이거예요. 대신에 시험 문제 간혹이요, 라지 대신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맥스가 나와요. 맥스는 뭘까요? 그러면요, 급여가 가장 많은 사람. 그럼 라지 대신에 스몰이 나오면 뭐가 되냐면 몇 번째로 적은 사람. 라지 대신에 미니멈이 나오면 뭐가 돼요? 제일 급여가 적은 사람. 두 번째, 예. 그러니까 요거는 몇 번째로 큰 이거고, 맥스는 뭐야? 가장 큰 이거고, 이건 몇 번째로 작은 이런 거고, 이거는 뭐예요? 미니멈은 가장 작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랑 라지, 맥스, 스몰, 미니멈 넷 중에 하나가 결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요거예요. 급여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 뭐 라지 나왔으니까 라지도 공부해 봐야죠. 먼저 답부터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인덱스, 지금 사람 이름을 먼저 블럭을 잡을 거고요. 매치, 라지, 급여, 컴마 2, 컴마, 급여, 컴마 0, 가로 닫고, 컴마 1. 이게 답인데요. 처음 보니까, 기네. 이걸 분석해 봐야죠. 무슨 의미인지. 자, 먼저 제일 속에 있는 함수가 요거죠. 제일 속에 있는 함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 자리에다가.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쓰지 마시고 요 밑에다, 여기다 밑에다 쓰세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는 라지, 2의 5번째, 2의 12번째가 어디에요? 근무 시간인가요? 문제가 뭐야? 급여죠. 급여 이 동네. 는 라지, 컴마 2는 뭐냐면 두 번째로 큰 사람 찾으려면요, 두 번째로 많은 거 찾는 거죠. 큰 거. 컴마 2를 쓴 겁니다. 컴마 3을 쓰면 뭐가 돼요? 세 번째로 많은. 1을 쓰면 뭐 1. 숫자 1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거. 그때는 맥스랑 같은 거죠. 써보셨어요? 여기서 써보셨어요? 뭐로 나와요? 72,000원 나와요? 가장 많은 게 80,000원이고 두 번째가 72,000원이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잠깐만 요렇게 써야죠. 요렇게 여기다가 72,000원 이렇게 써보세요. 요렇게 써보시라고. 밑에다가 여기 72,000원 밑에다가
는 매치라고 써보세요. 는 매치 72,000 컴마 하고 써보세요. 자, 지금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했더니 2라고 떴어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72,000원이 몇 번째 있니? 라고 찾은 거예요. 두 번째 있네요 라고 나온 거예요. 그 밑에다가 인덱스 함수를 쓸 거예요. 인덱스 함수. 인덱스 함수는 뭐냐면은 여기 이름 있잖아요. 이름 이우주부터 김호영씨까지 이름이 있는데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 뒤에 컴마 1은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쓰셔도 되고 요렇게 쓰셔도 요거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같은 의미에요. 같은 의미. 몇 번째 줄에 있는 걸 찾아라?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찾아라. 여기 보세요. 이호주부터 김호영이라는 사람까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김나라 씨네. 그쵸? 두 번째 찾은 거예요. 요 답이 뭐라고요? 요 답이 김나라가 나온 거죠. 김나라 씨 맞죠? 그렇죠? 이거는 뭐가 나왔다고요? 답이? 2가 나왔죠? 이건 답이 얼마 나왔다고요? 72,000원. 그러면 거꾸로 인덱스 DO D 12번째까지 컴마 2에다가 매치 함수를 결합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 매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2,000원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라지 함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함수 공부하실 때는 저처럼 메모장에다가 쓰시는 게 아니고요. 연습장 있죠, 연습장. 달력 안 쓰는 거 있으면 뜯어가지고 뒷면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앞에다가 적어 볼게요. 이거를 한 대 결합을 했더니 답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외워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만 한다고 해서 답이 되면 얼마나 좋아.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꽝 되는 거죠. 시험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돼요. 시험 보기 그 순간까지는 기억하고 있다가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출제 확률이 100%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호주라는 사람의 근무지가 어딥니까? 묻는 거죠? 이호주라는 사람의 근무지가 어딥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함수 쓰라고요? Vlookup 함수 쓰는 거죠. 그러니까 는 Vlookup 쓰는 거예요. Vlookup. 는 Vlookup. lookup은 뭐냐면 찾아라 이거야. 찾아라. 봐라 이거지. lookup. V는 뭐냐면 버티칼이라 그래. 버티칼. 베란다에 있는 버티칼. 세로. 뭐가? 여기 보시면 이름이 유우주, 김나라, 김호영까지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죠. 이름이 근무지가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Vlookup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름이 이호주, 김나라가 가로로 나열될 수 있어.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그때는 Hlookup을 쓰는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뭔 얘기냐면 이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가로로 나열 수도 있어. 그러면 이호주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조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근무하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찾을 때는 Hlookup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Horizontal lookup. 근데 우리는 시험 특성상 무조건 다 세로로 입력해요. 뭘 아까 제가 잘못 썼다. 자.
데이터를 위해서 아래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VLOOKUP을 쓰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뭐. 는 VLOOKUP. 자,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라고 써있냐면 lookup value라고 써있죠. 는 VLOOKUP 괄호를 열었더니 밑에 함수 문법 구조가 lookup value가 뭐냐 이거야. 너 찾고자 하는 값이 뭐니 이거지. 뭐야, 왼쪽에는 이우주지 뭐. 왼쪽에 있는 이우주를 찾는 거야. 이우주에 대한 어떤 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lookup value는 왼쪽에 있는 이우주다 이거야. 자, 컴마. 그러면 이우주를 찾아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근무지가 어딘지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름서부터, 이름, 알맹이서부터, 네 번째 줄은 빼고, 알맹이서부터 근무지까지 블럭 잡으세요. 이게 테이블 어레이라 그래요.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은 표예요, 표. 어레이는 목록이에요. 그 테이블 어레이는 네가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있는 목록이 어디냐라는 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는 여행 안내부터 블럭 잡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반드시 찾고자 하는 이우주라는 사람이 들어있는 동네부터 블럭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계약 만료일이나 총급여는 굳이 안 잡아도 되죠. 이건 따로 따로 계산한 거니까. 그렇죠. 자, 컴마. 자, 그러면 이우주라는 사람 찾고 김나라는 사람을 찾을 텐데 그 사람에 해당하는 뭐를 찾아올 거냐 이거죠. 근무지가 뭔지를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김나라고 최주호고 이우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근무지가 뭐냐 하는 걸 찾는 거니까, 이름이 첫 번째고 급여가 두 번째고 근무지는 몇 번째라? 이름이 첫 번째, 급여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계약일 네 번째, 근무지 다섯 번째죠? 5 라고 쓰는 거예요. 5. 이 표 중에 다섯 번째 거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예요. 컴마. 이우주를 찾아야 될지 이 아자를 찾아야 될지 정확한 걸 찾아야 되겠죠. 이우주라는 사람,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이름하고 위에 있는 표 중에 있는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아와야 되겠죠. 이우주라는 사람이 번호가 없어. 그렇다고 김나라를 찾아올 수도 없잖아요. 반드시 이우주를 찾아와야 되는 거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라. 그래서 false니까 0. false를 써도 돼요. false를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반드시 false 대신에 0을 써요. 0 써도 되고 false 써도 돼요. 꼭 이거를 쓰게끔 돼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그럼 답이 돼요. 오, 너무 복잡하죠. 5 더하기 3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안 묻는다니까. 이런 걸 묻지. 근데 VLOOKUP 함수 한 10번만 풀어보면 지겨워. 잘하니까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VLOOKUP을 쓸 거고요. VLOOKUP을 쓸 거고, VLOOKUP 안에는 lookup value, table array, column index number, range lookup 네 가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재료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재료 저 재료 막 섞지 않습니까? 주재료도 있고 양념도 들어가는 것처럼 얘도 뭐가 여러 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생소하니까 어렵고 생소하니까 짜증나는 것 뿐이에요. 많이 해보면 반가워요. 아는 거 나왔네? 이렇게. 모르는 거 나오면 짜증나지만 아는 거 나오면 반갑지 않습니까? 기분 좋고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시면 아는 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아직은 짜증나요. 자, 첫 번째. 찾는 값이 뭐니? 왼쪽에 있는 이우주다 이거야. 이우주. 컴마. 자, 이거를 찾아가지고 뭐를 할 거란 말이야. 어디에서 할 거냐? 이 동네에서 할 거야. 이 동네. 뒤에 다섯 번째서부터 근무지 끝에까지.
이놈은 살 거다 이거야. 컴마. 그러면 이호주가 첫 번째니까 근무지는 몇 번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목 거를 가져올 거다. 이게 근무지를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 컴마. 이호주라는 사람을 찾아와야지 이 아자를 찾아오면 안 되거든. 알고 봤더니 이호주가 없네? 그럼 에라가 나야 돼. 반드시 이호주를 찾아야 돼.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기 위해서 쓰는 옵션이 false예요. false. 근데 우리 컴퓨터는 true가 참이고 false가 거짓인데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에요. 0 쓰셔도 되고 그냥 귀찮으면 얘 더블 클릭해서 false 그대로 쓰셔도 돼요. 네, 이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예, 경주 근무지. 자, 이거 보세요. 이 유유주를 제가 장영수를 바꾸면 광주로 변하고 신미래를 바꾸면 천안으로 바뀌고 김호영 누르면 서울로 바뀌고 알아서 바뀌잖아요. 요런 게 자동이지. 자, 그래서 지금 근무지까지 해서 계산을 6개를 함수를 써봤습니다. 이제 하나 더 해보죠 뭐. 급여시간당인데 급여시간당 여기 55,000원서부터 55,000원까지 8개 데이터를 블럭 잡아보세요. 아까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조건부서식에서 지웠죠? 조건부서식에서 지웠잖아요. 7번째 문제 중에서 7번째 문제가 2가지로 나옵니다. 조건부서식이 나오는데 우리 책처럼 막대 스타일로 하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쉬워 뒤집어져. 좋아서 아주 쉽다고. 이 문제는 쉬운 거라고. 근데 이걸 어렵게 내면요 또 멍해져요. 근데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서식에 가서 문제집은 조건부서식을 이용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블럭을 잡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래요? 막대 스타일, 데이터 막대로 가래요. 어떤 거 고르래요? 색깔 뭐? 녹색 고르래. 녹색 고르세요. 끝이야. 이게 뭔 말이냐? 최소값 및 최대값이란 뜻이에요 얘가. 근데 녹색으로 보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시험 문제 파랑으로 하시면 파랑 하면 되고 빨강으로 하시면 빨강 하시면 돼요. 끝. 이런 문제 한 200개 나오면 좋겠어. 금방 하지.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 총급여 있죠. 총급여 블럭 잡고 조건부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 가서 빨간 거 선택해보세요. 빨간 거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왜 했는지는 알아야지. 자, 총급여나 급여 시간에 보면은 숫자에 따라서 색깔이 번지는 색깔의 범위가 달라지죠. 이때 지금 왼쪽에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 3가지, 위에 2가지 정도가 좀 넓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2개는 굉장히 좁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 위에 거라든지 중간에 있는 거는 중간보다는 좀 작지만 특히 밑에 6번째 건가? 얘 중간을 살짝 넘었죠. 그러니까는 이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최소값 및 최대값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색깔의 번짐이 제일 넓으면 최대값, 제일 좁으면 뭐? 최소값. 왼쪽에 급여 시간당에서 8만원짜리가 제일 넓잖아요. 그렇죠. 얘가 최대값이고 54,000원짜리인가 보면 좁지 않습니까? 55,000원, 53,000원짜리가 55,000원짜리가 좀 좁잖아요. 얘가 최소값이고. 그럼 8개 정도의 눈으로 보면 어느 게 큰지 작은지 알지만 이게 몇백 개가 나오면은 육안으로 검색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색깔의 너비를 가지고 아 얘가 크구나, 넓구나, 좁구나 이런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넓혀놓으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건부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워야지. 아까 규칙 지우듯이. 그래 놓고 색조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색조. 근데 우리 시험에는 색조는 안 나오고 무조건 데이터 막대로 하더라고.
빨강으로 하시오, 뭐 주황으로 하시오, 뭐 이거는 뭐야? 연한 파랑으로 하시오. 근데 만만한 게 뭐 녹색, 빨강 뭐 이런 거지 뭐. 그거야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색깔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일곡문항을 풀어본 거예요. 일곡문항이 140점입니다. 한 문항당 20점씩이에요. 자, 일단 저장부터 합시다. 저장부터 하자고, 저장.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계속 해야 되니까 저장을 해놔야 돼. 네. 자, 숙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저번 숙제처럼 입력하시고, 밑에 계산을 하세요. 밑에 계산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계산을 하시고, 이 계산된 이 파일을, 자, 숙제를 제가 메모할게요. 31쪽에 내용을 입력하고, 함수 처리하고, 마지막에 최대값, 최소값 하는 거 있었죠? 모두 완성해서 15, 10, 12 대시 각자의 이름 앞에 이거 20 이것도 빼먹었다. 20, 15, 10, 12 8자리를 쓰고 빼기 각자 이름을 하세요. 각자 이름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서 잠깐만, 제 전자화편 주소 알려드리죠. 전자화편으로 보내세요. 내일까지. 모레는 다른 수업 해야 되잖아 또. 요거 2가 3개예요. 아까 우리 이 파일 받아가지고 복사해서 우리 했지 않습니까? 입력하는 거. 그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저장해서 보내시면은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문서가 작성되는지 정보가 다 남아있어요. 귀찮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함수 직접 다 계산하시고요. 함수에 대한 설명은 책에 있으니까 영 모르시면 책을 보고라도 쓰세요. 그래갖고 저장해서 이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밑에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은 다 맞춰 놓으셔야지. 이건 다 하셔야 되고, A 연럽이 다 일로 조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결제란 만들고 위에 제목도형 그리는 거 있죠? 그거 다 그리셔가지고 31페이지를 완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내일까지, 내일 24시 전까지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저장하겠습니다.